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감자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장 감자가 홍수출하되는 바람에 하우스 햇감자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소비까지 침체되면서 강원도와 농협은 감자 소비 촉진 특판 행사를 벌이며 가격 지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장 감자의 홍수출하로 감자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장 감자 시세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20kg 한 상자당 평균 12,000원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떨어진 금액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홍수출합니다. 실제로 가락시장의 감자 반입량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20에서 25% 증가했습니다. 산지 수집상과 농가들이 저장 물량의 출하를 서두르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감자 가격 약세가 이어지자 가격이 좋아질 때까지 농가들이 출하를 미뤄왔는데 반등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 감자가 싼 거는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또 원래 11월, 12월에 이제 저장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손해를 보니까 안 빼는 거예요. 그게 덜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급해지면서 조금 시세가 난다 싶으면 또 우르르 나오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시장 관계자들은 2018년 햇감자 값이 강세를 보이자 정부가 미국 호주산 감자를 대거 수입한 영향이 지난해 감자 가격 약세에 단초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저장 감자는 4월까지 계속 출하될 예정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장 감자의 주 소비처인 외식업계는 감자 소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막 출하를 시작한 하우스 햇감자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과 전북 남원 등지에서 출하되고 있는 하우스 햇감자는 최근 20kg 한 상자 가격이 평균 4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20% 정도 하락한 겁니다. 사정이 이렇자 감자 주산지인 강원도는 특별 판매 행사를 벌이는 등 소비 촉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농협 지역본부는 서울 양재와 창동 등 수도권 하나로마트 7개 판매장을 비롯한 전국의 하나로마트에서 강원 감자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소비자들은 2kg 한 상자당 1,980원에 감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평년보다 한 20% 정도 낮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것 수도권 하나로마트에서 특판 행사를 하여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국 대형 마트에서 2차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판 행사가 감자 재고를 덜어내고 시세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 보건복지 인프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해 소득 돌봄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의결된 제4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복지부가 농어촌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겁니다. 먼저 복지부는 농어촌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농번기를 고려한 일자리 탄력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또 농어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농어촌 돌봄 서비스도 보장할 계획입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돌봄 시설을 확충해 영유아와 노인 및 장애인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거점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 농번기 아이 돌봄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 운영비 지원을 늘려 더 많은 영유아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촌 보육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및 담임교사를 확충하고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단가 인상도 추진합니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해선 경로당 등 시설을 개선하고 농어촌 적합형 장애인 복지관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 인프라 개선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 공공병원을 늘리고 응급 및 중증 진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신규 지정, 분만 산부인과 지원, 구급차 배치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분들의 보건복지 부분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여전히 크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보건복지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줄여나가고 또 필요로 하시는 여러 서비스들이 접근성 높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인프라는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9년에는 61.9%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농 간 건강 수명 격차도 10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도농 간 건강 수명 격차가 2018년 기준 13.7년이나 차이를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 수준까지 차별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국산 품종인 도담쌀에 비만과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입증됐습니다. 국내외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은 만큼 우리 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건강한 가공식품 소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능성 국산 품종인 도담쌀을 먹으면 비만과 함께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것을 우려해 흰쌀을 기피했던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고려대와 함께 실시한 연구에서 도담쌀을 먹으면 지방이 줄고 장내 유익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담쌀의 전임상 연구를 통해서 혈당이 낮아지는 결과와 지방이 감소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의 효과를 얻게 되어서 당뇨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도담쌀의 기능성은 일반 쌀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한 저항 전분 때문입니다. 저항 전분은 식이섬유처럼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전분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담쌀은 식감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밥쌀에 소량 섞어서 먹는 용도나 쌀 가공 제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충남 서산 등지의 5개 농가에서 약 70톤이 생산됐습니다. 이들 농가와 생산 계약을 맺은 가공업체에서는 쌀 과자와 쌀 국수, 선식 등을 만들어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은 대단히 좋습니다. 밀가루와 비교해서 깔끔하고 담백하고 또 글루텐이 없어서 굉장히 건강하고 알러지 있는 분들이나 아토피 있는 분, 어린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품이고 도담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는 각 시도에 문의하면 된다고 농진청은 밝혔습니다. 국산 쌀 가공식품이 전 세계로 수출돼 우리 쌀의 우수성이 높은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능성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사람이 직접 기계를 운전하지 않아도 기계 혼자 알아서 척척 농사를 짓는 모습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라남도 전남대와 함께 자율주행 농기계가 농사를 짓는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AI와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 보다 진일보한 스마트 농업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주행 트랙터와 콤바인이 농지를 돌아다니고 드론이 작물 특성에 따라 생육 관리를 하는 미래형 농경단지가 전남 나주시에 들어섭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미래 첨단 농업 시대를 열기 위해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대 무인자동화연구센터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주시 반남면에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영농인구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비해 미래형 농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농어촌공사가 설계 및 시범단지 조성을 맡고 전남도는 시범단지 운영을 주관합니다. 또 전남대는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4년간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인 자동화 농기계, 무인 육묘장, 첨단 농기계 종합관리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드론이나 자율주행 트랙터, 콤바인 등 무인 농업단지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기술을 집중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분야에 대한 국산화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수입화에 의존해 있거나 수입 농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농기계를 국산화하면서 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이런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주시 반남면 일원 50헥타르에 들어설 이번 시범단지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농촌의 저출산 문제 같은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역 특화형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 기업을 생활권 중심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침체된 농촌 지역 마을의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순천시,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와 지역 특화형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부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 기업을 만들어 이를 키우는 사업에 나선 겁니다. 지역 특화형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이 기존 마을 기업과 다른 점은 집중 육성에 있습니다. 기존 읍면 단위별로 평균 0.45개인 마을 기업을 한 지역 단위마다 1개 이상으로 늘려 동네별로 특색 있는 마을 기업을 만든다는 겁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예비 마을 기업 23개소와 신규 마을 기업 15개소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예비 마을 기업 한 곳당 2천만 원, 신규 마을 기업 한 곳당 5천만 원씩 3년간 총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심사 요건에 보면은 예비 마을로서의 지속성이 있느냐. 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고 지역 문제 해결, 지역 공동체의 어떤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을 기업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 기업은 기업성, 지속성 등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순천시와 의성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특히 순천시 나간면의 경우 마을 기업 운영 경험이 있는 주민을 면장으로 임명해 지방분권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특화형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이 더해져 지역 생산물 가공 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마을 기업 설립을 진행 중입니다. 또 전국에서 지방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의성군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을 지역 특화형 마을 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지역 특화형 마을 기업이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은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직원식당에서 돼지고기 소비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와 경기 부진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농협은 이날 2,000인분의 한돈 수육을 준비해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직접 배식하고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소비 부진으로 양돈 농가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확대되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농협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 전주농협이 최근 본점에서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와 노인 일자리 제공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농협은 5곳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주유소 등을 활용해 지역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북취업지원센터는 원활한 인력 지원 및 사업 발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전주농협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제공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캐나다 정부와 삼계탕 수출 협의를 맺은 후 최근 캐나다로 첫 물량이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출 예상 물량은 총 80톤으로 20일 13톤을 시작으로 3월경엔 46톤,
나머지 21톤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로 다양한 품목이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삼계탕 간편식은 미국과 대만 등 12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현재 EU 27개국에 대한 삼계탕 수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충북원예농협이 최근 4차례에 걸쳐 충북원협 충주 거점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 미국의 충주 사과 33톤을 수출했습니다. 충주 사과는 2011년 미국 수출에 물꼬를 튼 이후 지금까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꾸준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사과는 미국 동부 뉴욕과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와 충북원협은 미국 수출이 충주 사과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찌개나 국 등 한식 요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파는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대파는 요리의 풍미를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오늘은 면역력 대장 대파의 효능에 대해서 권소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뿌리부터 잎, 줄기까지 버리는 것 하나 없이 쓰이는 대파는 활용도뿐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데요. 특히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 수확한 대파는 한의학에서는 동총이라 부르며 그 맛과 영양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선 대파를 총백탕이라 해서 팥뿌리가 붙어있는 흰 부분과 생강을 넣고 달여 감기에 걸린 임산부나 아이들이 먹도록 권했고 본초 강목에 의하면 초기 감기에 대파를 달여 복용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 땀을 내고 폐 기능을 돕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대파는 수확 시기에 따라 여름 대파와 겨울 대파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겨울 대파는 만난이라는 끈끈한 점액질이 많이 생성돼 당도가 높고 향이 좋습니다. 대파는 우선 건강에 좋고 아무데나 해도 정말로 좋은 게 대파인데요. 겨울 대파는 아주 달고 맛있고요. 맛이 없다가도 파를 넣으면 맛이 확 틀려지죠. 대파의 흰줄기엔 사과보다 5배 많은 비타민 C가 함유돼 있고 뿌리엔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알리신과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또한 대파의 녹색 부분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베타카로틴과 관절에 좋은 칼슘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파 뿌리에는 다양 함유된 알리신이 있어서 혈액의 점성을 줄이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돕게 되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알리신은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육류나 볶음 요리와 같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또 대파는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해서 땀을 내게 하는데요. 몸에 열이 많거나 다한증이 있으면 섭취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파는 2가지 맛이 있어 생으로 사용할 땐 알싸한 맛을 내는 녹색 줄기 부분을 사용하고 육수를 우려낼 땐 감칠맛과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뿌리 부분이나 흰 줄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대파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육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겨울철 면역력에도 좋은 대파 닭꼬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잘 씻은 대파를 5cm 간격으로 썰고 닭가슴살은 한입 크기로 썰어 꼬치에 꿰어줍니다. 간장 2큰술, 맛술 2큰술, 설탕 1큰술, 후추 약간을 넣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스를 발라가며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맛있는 대파 닭꼬치가 완성됩니다. 대파는 이렇게 단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한 번에 사용하기가 어려운데요. 대파를 미리 손질해 썰어두면 영양 성분이 휘발될 수 있으니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